2번이요. 자, 일단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억은 맞아요? 확실해요? 네. 올라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x축과의 교점이 fx가 알파와 베타예요. 그러면 여기 대칭축 결국 꼭지점 x좌표 여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했어요. 이건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기억은 쉬운 이유가 왜냐면 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f의 함수값은 여기 있죠? 네. 요 점이 f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g의 감마라는 값은 이 gx가 감마일 때 여기잖아요. 이게 g의 감마거든요. 그러면 함수값의 입장에서는 얘가 더 위에 있잖아. 네. 그럼 얘가 더 큰 게 맞아요? 네. 네.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아요. 여기까지 2 없죠? 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면 얘들아 곱해서 0이잖아. 네. 크게 봐.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A와 B를 곱해서 0이라는 건 뭐 또는 뭐예요? A가 0이거나 GX. B가 0이라는 거죠. 네. 맞죠? 그렇게 따지면 이 니은은 뭘 해야 되냐면 gx가 0 또는 fx와 gx가 같은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서 얘가 또는이니까 합쳐야겠어요? 공통범위를 찾는 거겠어요? 합쳐야겠죠? 맞아요? 이름도 맞나? 맞아요? 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gx가 0인 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름도 맞네. gx가 0인 x는 얼마예요? 알파예요? 0이 뭔진 알지? 함수에서 는 0은 누구와의 교점이라 그랬어? x축과의 교점이야. 네. 맞지? 그러면 gx가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알파잖아. 그러니까 gx가 0 되는 x값은 알파라고요. 요거 됐죠? 그 다음에 fx와 gx가 만나는 건 말 그대로 둘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2차와 1차의 교점은 요 알파와 감마죠. 그러니까 fx와 gx가 같도록 만드는 x는 알파와 감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요 식의 근은 얘와 얘를 합치는 건데 어차피 알파가 겹치지. 그러면 근을 몇 개라고 해야 돼? 2개라고 해야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똑같거든? 잘 생각해봐. 일단은 얘를 먼저 풀어야 되니까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이 부등식은 A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풀라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해봐. A에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풀게요 이거지. 그럼 생각해봐. 둘이 곱해서 양수잖아. 네. 그럼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세 가지. 양수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를 갖고 올게요. 첫 번째는 A가 0 이상이면서 A 빼기 B도 0 이상이다 이거잖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 빼기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여기가 또는으로 연결되거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결국? 얘랑 얘는 공통범위야. 1번의 공통범위와 2번의 공통범위를 구해서 합치세요 이거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원래 AB가 뭐였는지 이제 가볼게. 첫 번째 얘를 풀라는 건 A는 fx였으니까 fx가 0 이상 또는 f에서 g를 뺀 거니까 결국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이, 또는이 아니라 여기는 이거야. 둘 다 만족해야지. 일단 이걸 하라는 게 1번이에요. 맞아요? 얘를 원래대로 풀면 이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 자, 이제 그래프로 올라가 봐. fx가 0 이상이라는 건 x축 위의 범위야. 맞지? 그러면 fx가 x축 위에서 그려지는 범위가 어디야 얘들아? 여긴 거 보여? 네.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fx가 0 이상이다는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인 거예요.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면서 fx가 gx보다 크다는 건 2차가 1차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2차와 1차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2차가 더 위에 있는 건 여기지? 그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알파부터 감마까지지? 그러니까 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의 범위는 알파부터 감마까지잖아.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어디까지겠어? 알파부터 감마까지겠지? 그래서 일단 1번에서는 x의 범위가 얘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밑에 거를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세요 이거겠지? 니네가 찾아봐 이제 그래프 보고. 자, 책을 쳐다보세요. 그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는 어디예요? fx가 x축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쪽이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gx보다 더 작거나 같다는 건 2차가 1차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쪽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예요? x가 일단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맞고요. 그 다음에 x가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보여요? 맞아? 그러면 또 얘네들의 이거니까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봐봐. 어쨌든 지금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공통이고요.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베타가 그 뒤에 있으니까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의 공통범위라는 것은 뭐겠어 얘들아? 일단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들어가고 크거나 같다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요 2번에서 나오는 범위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거라고. 됐어? 그럼 이제 이 1번과 2번을 뭐 해야 된다고? 합쳐야 된다고. 얘들아 합쳐야 되거든? 왜냐면 얘 또는 얘잖아.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를 합쳐야 돼. 합쳐봐. 수직선상에서 합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감마였어. 근데 알파보다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럼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밑으로 합쳐진다는 거지? 그리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럼 이걸 합친다는 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최종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감마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 범위가 되는 거야. 그 디귿에. 오케이 바리? 그러면 얘가 맞아? 맞아. 그래서 3번인 거야 답이. 이게 쉬운 거야. 왜? 어쨌든 그림이 다 있으니까 그냥 찾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걸 풀려면 앞에서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 시간이 없어 생각보다.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자 밑에 거 가볼게요. 밑에 거 풀어보세요. 밑에 거는 식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fx도 구할 수 있고 gx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봐. 방정식의 개념으로 일단 접근하셔야 돼요. 방정식의 개념으로. 이게 지금 fx와 gx의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는 건 네.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 결국은 얘네들도 누구를 지나는 점인 거겠어? fx가 지금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면 아래로 볼록한 애고 g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한 애니까 결국은 이 교점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은 각각의 함수를 지난다는 뜻인 거야 얘들아. 그지 않아? 두 함수의
G함수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은 그 두 교점이 F도 있고 G도 지나야지만 교점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걸로 식을 세워봐.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 아 선생님 F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K가 되고요. F에 5가 들어가도 K가 돼요. 이 뜻 아니야? 어? 이거 맞아? 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G 함수에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 값은 K가 되고 G 함수에 5를 넣어도 K가 된다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내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가 Y 값이 똑같으면 얘를 이렇게 보내면 하나의 방정식이 되지 않니 얘들아? 그럼 니네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fx-k gx-k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맞아? 구해봐. 네? 잘 봐. 아니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결국은 fx = k의 해가 마이너스 1과 5라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맞아? 여기까지 동의해? 대답을 해. 맞아?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제발. 이거 맞아?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선생님 그렇다는 것은요 fx-k는 0 이걸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잖아. 네. 어?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5네요랑 똑같지? 네. 돼? 근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거기에 k를 빼봤자 최고차항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 맞니? 그러면 결국은 이 fx-k도 2차식이겠지. 그럼 그 2차식의 형태를 이 해를 가지고 쓸 수 있냐고 얘들아. 인수분해로 쓰면 되지 뭐가 아니야야. 이 fx-k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얘의 해가 마이너스 1과 5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선생님 fx-k라는 식이 그러면 얘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인 거네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k만 넘기면 결국 내가 찾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냐고. 그럼 똑같은 원리로 gx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봐. gx는 뭐만 바뀌면 돼 결국? 제곱의 개수만 바꾸면 돼. 원리는 똑같지 않아? 저렇게 나와야 돼. 저 보라색의 식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네. 돼요? 그럼 이제 다 한 거예요. 사실 갖다 넣으면 돼 이제는. 얘들아 원리는 이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배웠잖아.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2차항의 개수가 그래서 중3께 중요한 거라니까 1인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3과 5라고 하면 어떻게 2차 방정식을 세웠냐고. 그 원리랑 똑같은 거잖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세웠어? 아 선생님 x-3 x-5는 0 이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fx라고 했을 때 f3이 0이고 f5가 0이에요 이거니까 어떤 값을 넣어서 0이 됐다는 거 이 자체가 방정식의 해라는 뜻인 거잖아.
맞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여기에도. 됐어? 그럼 답이 나올 거야. 해봐. 이 갖다 넣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니네가 여기까지 더 갔으면 좋겠거든? 여기서 사실 GX를 구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GX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상. 왜 구할 필요가 없을까? 이 문제는 사실상 GX를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렇네요. 왜? 말해봐 너. 왜냐면 GX에다가 문제에서 0을 넣었을 때 해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0 넣으면 사라지고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구해도 돼. 왜 안 구해도 되게?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GX fx 마이너스 G 0이 왜 안 구해도 될까? 어? 왜 안 구해도 돼? 여기서 원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얘들아. 좀 사이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디서 결정된다 했어? 제발. 시간이 나만 공부 안 해야 돼. 니네가 알아야 돼 이거. 아는데 왜 GX를 안 구하는지 모르겠어. GX가 구해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거는 상수기 때문이야. 상수가 합에 영향을 줘? 합은 x의 개수의 영향을 받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G0이 결국은 상수항 아니야? y절편이잖아. 그럼 이 상수가 일로 넘어가봤자 fx의 x의 개수의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구로 결정되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G0이 뭔지 모르겠지만 C라고 쓰면 이게 C 플러스이니까 얘가 넘어가봤자 얘는 안 바뀌어. 4요. 근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잖아. 어떻게 해도 4잖아.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왜 사냐고? 야 하은아 잘 봐.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에 얘가 넘어가서 여기가 플러스 네모는 0이 됐다고 쳐봐. 방정식으로 보라 그랬잖아. 왜냐면 부등식이 얘가 작다를 풀 때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사이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됐다는 건 이 알파 베타는 결국은 방정식의 근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x의 개수만 알면 우리는 끝이야. 니네가 거기까지 가야지 시간을 세이브해. 괜히 gx 구하지 마. 여기서는 구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여기까지 알아야 돼. 이제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처럼 굴어 제발. 제발 얘들아. 중학교처럼 공부하면 걔 망한다고 했지 내가. 안 돼. 이해해야 돼 꼭. fx로 끝나야 돼. 어? 그래서 4야. 됐어? 안 되면 3번, 4번 해봐. 지금 아니면 시간 없어 얘들아. 고등학교 가서 막 3번, 4번 할 시간 없다니까. 자 가보자 다음 거를. 자 이것도 해봐. 축이 나왔다는 것은 뭘 알려준 건지 생각해. 축이 나왔잖아. 축의 좌표,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 꼭지점의 x좌표 알려준 거잖아. 축은 식의 형태를 잡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 여기서도 요거 딱 보고 축이 나오는데 진짜 욕심 부리지 말아요.
내 말을 정말 이해했으면 요 해를 보고 축의 방정식이 나올걸? 일단 식을 잡고 해보세요. 식을 잡고. 처음이니까. 식을 잡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이런 거에 되게 자, 재혁씨, fx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fx의 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최고창에 개수가 있고 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면 꼭지점 아는 것처럼 해야지. 어? 그 말해봐. 중학교 거잖아. 자, 승현아 어떻게 썼어요? 응? 야! 자, 2분의 1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꼭지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g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팁을 드렸으니까 해보세요. 2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왜냐면 축이 똑같다잖아. 맞아? 그러니까 y는 모르니까 여기를 k라고 잡을까요? 됐어요? 그럼 얘가 봐봐. 둘 다 아래로 블록이지. 2분의 1가 2니까 누가 더 폭이 넓고 누가 더 폭이 좁아? 어? 금능아, 니네는 대답해야 돼. 이해차함수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폭이 넓어? 어? fx가 넓고 gx가 좁지. 그치? 그럼 어쨌든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으니까 이게 크고 작고가 된다는 거 아니야? 교점도 있으면서? 이해했어? 근데 축이 똑같잖아, 얘들아. 꺾이는 지점이 똑같으니까 꼭지점이 하나는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예요 이거야. 얘가 fx고 얘가 gx니까. 그럼 느낌이 와? 네. 결국은 얘들아 봐봐. 이게 축이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 가운데가 대칭 축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2가 p야. 맞습니다. 그거를 니네가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일단 여기를 2 써놓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p는 2인 거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지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결국은 fx 빼기 gx의 식을 알려준 거잖아. 어? 그러면 fx 빼기 gx는 여기서 여기 빼니까 일단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뒤에 인수분해는 결국 얘네가 근이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꼴인 거야. 맞니? 그럼 난 또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다, 얘들아. 여기서 이게 왜 줬겠냐? 같은 값으로 줬다는 건 결국은 이 f2 빼기 g2를 여기서 찾으라는 거다. fx, gx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얘는. 맞지? 근데 사실 얘는 필요가 없는 애였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프로 이해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야. 니네가 이 그래프를 이해했으면 사실 얘는 안 썼어도 되는 애라고. 맞잖아. 아, 선생님? 이게 대칭축이 똑같습니다. 꼭지점 X좌표가 똑같은데요. 누군가가 위에 있다는 그 범위, 결국은 같아지는 지점,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같은 y값을 갖는 x의 가운데가 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과 5의 평균, 중점, 걔가 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p가 2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 해를 가지고 봤을 때 결국은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i. 그러면 는 0의 해가 얘니까. 그치? 그걸 가지고 우리는 fx 빼기 gx의 값을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니까 여기서 f2 빼기 g2를 구하라는 건 여기에 x에 2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얘가 얼마야? 2분의 27이야? 그러면 결국 2 곱하기 2분의 27이니까 답이 2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돼요? fx 빼기 gx식? 이거 되시겠어요? 12번은 좀 할 게 많아요. 왜냐면 절대값을 벗기려면 x의 범위를 다 나눠야 되거든? 식부터 정리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풀어서 얘의 범위가 나와야 얘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풀어야 돼, 얘들아. 이게 지금 여기서 0 되는 애가 2개고 여기서 하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값이 3개인 거거든? 기준값이 3개면 범위는 몇 개로 나눠야 되니? 4개로 나눠야 돼, 4개로. 그럼 첫 번째, 얘가 0 되는 해는 x가 1이고 3이지? 그러니까 범위를 일단 먼저 나눠볼게. x가 1보다 작다랑 1에서 3 사이랑 3에서 4 사이랑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더라. 그럼 2차가 어디서 플러스고 어디서 마이너스인지는 그래프 그려보면 알아, 얘들아. 아니면 인수분해해가지고 넣어보면 되고. 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가 1, 3이니까 결국 여기 1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가 2차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1에서 3 사이는 마이너스지? 요거 가지고 그대로 나올지 마이너스 달고 나올지 정해야 돼. 그리고 각각에 대한 공통범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말범위잖아. 기말고사 어려워.
왜냐면 여기서부터 순열 조합까지야 얘들아. 아니지 행렬까지지. 그러니까 최대한 중간에서 100점 맞아야 돼. 인수분해 안 될 때는 판별식 따지셔야 돼요. 해가 다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4개를 풀어서 허탈하겠지만 2개밖에 안 나와 범위는. 그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볼까요? 알겠어요. 혹시 다 하신 분들은 밑에 거도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에서 얘들아 봐봐. 절대값은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뿔마의 범위가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차식은 0이 되는 값이 1과 3이고 얘는 0이 되는 값이 4니까 기준이 1, 3, 4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네 군데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x가 1보다 작다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2차는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2차를 풀어. 이 2차를 풀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근데 그것과 이 첫 번째 잡아놓은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밖에 안 된다고요, 범위가. 여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 3 사이를 보면 1에서 3 사이 2차는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 얘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야. 그래서 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어. 그리고 얘를 풀면 요런 2차 부등식이 나오거든.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내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판별식을 따져봐야 돼. 이게 해가 있냐 없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판별식을 해보면 d값이 25 빼기 36이어서 음수야. 그럼 얘들아, 나는 다시 묻고 싶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x축과 안 만나려면 떠 있어야 돼. 맞니? x축보다 다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해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2번은 해가 없어. 그리고 3번을 풀면 3에서 4 사이일 때는 일단 2차는 플러스인데 1차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걔를 풀면 첫 번째 식이랑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랑 공통 범위가 없잖아. 그래서 또 3번에서도 해가 안 나와.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4보다 크거나 같다는 둘 다 플러스니까 걔를 풀면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4보다 크거나 같다만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절대값 부등식을 푼 해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이 0과 8이 이거 는 0의 해잖아. 그러니까 A는 마팔이고 B는 0이야. 합곱으로 따지면. 맞아?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야. 됐어? 네. 13번 정리부터 해야 돼 얘들아. 정리부터 하세요. 얘는 생각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A가 안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니까 A부터 나누셔야 돼요. A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부등호도. 그럼 A를 몇 개로 나눠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3개. A가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부등식을 이렇게 나누는 게 많아서 어려운 거야. 해봐. 이건 할 수 있지. 음수인 정수야. A랑 A 제곱이랑 누가 큰지 알지? 알 수 있지? 왜 날 보는 거야? 문제를 보고 풀라고 제발. 2. 응? 2. 뭐가? 답이? 2. 일단 기다려.
나왔어? 정답이야. 과정을 보여줘야 돼. 과정을. 답만 쓰면 안 돼. 이건 그래도 이지하지? A가 2차항의 개수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는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부등호가 달라지잖아 얘들아. 그래서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A가 음수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양변을 A로 나눈다고 치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요. 맞죠? 그리고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A가 정수니까 A와 A 제곱을 비교했을 때 음수면 얘가 큰 건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범위는 A보다 작다 또는 A 제곱보다 크다잖아. 근데 이것도 공통범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돼. 맞잖아. 맞아? 아니 뭐 상관은 없어. 근데 생각해봐라. 그러면 얘가 될 때 A보다 작다 또는 A 제곱보다 크다를 했을 때 여기서는 한 개만 나올 수가 없지. 엄청 많이 나와. 정수니까 얘가. 맞아? 그래서 1번은 안 돼. 한 개만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2번은 A가 0이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0과 0인데 0이 0보다 작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성립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A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니까 A로 나눈다고 쳐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 그 다음에 이 역시도 정수니까 A와 A 제곱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크겠지? 그럼 여기서 찾아내는 X의 범위가 요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찾는 범위가 얘인데 여기에 정수가 한 개밖에 없대.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부등식에서 우리가 개수 세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고. 둘 다 정수인데 뚫려 있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개수 셀 때 어떻게 했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하나 더 빼면 되거든? 그게 개수잖아. 그러니까 식을 그렇게 쓴 거야. A제곱에서 A 빼고 하나 더 뺀 게 한 개가 되도록 하세요. 이러면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잖아. 그럼 A가 2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양수 조건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 양수인 것만 선택하면 된다고. 되겠니? 넘겨. 자, 14번 해볼게요. 14번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단 나누셔야 돼요.
1번에서의 공통범위, 2번에서의 공통범위를 찾은 다음에 1번과 2번 합쳐야 돼. 얘 또는 얘니까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안에가 fx라 돼 있으니까 일단 fx 기준으로 나눠 얘들아. fx가 음수일 때와 fx 자체가 0 이상일 때. 그리고 식을 풀지 말고 묶어서 정리해. 묶어서. m의 범위가 3에서 6 사이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이에요. 해볼까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fx의 형태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거든요. 4번 왔고요. 일단 여기 절대값은 fx가 있으니까 fx가 음수, 즉 fx가 음수가 되는 쪽이 어디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일 때거든. 요 범위에서는 요 왼쪽은 풀면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fx만 남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그대로 m에 x 플러스 3이 있어. 근데 fx 자체가 x 플러스 3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인수분해 형태로 써서 얘를 보내서 x 플러스 3으로 묶기만 하면 돼. 맞잖아? 이거 됐어? 그러면 결국은 0이 되는 해가 마이너스 3과 1 플러스 m인데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뭐라 했어?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누구야? 얘야. 맞니? 그래서 1번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온 거야. 일단 x의 범위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fx가 0 이상이다를 풀면 fx가 0 이상이다의 x의 범위는 일단 요거고 얘가 그대로 플러스로 나오니까 3fx와 m의 x 플러스 3과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쓴 거야. 인수분해 형태로 써서 얘를 보내. 그리고 x 플러스 3으로 묶은 거야. 그러면 얘를 풀면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3 플러스 n까지거든? 근데 얘랑 얘의 공통범위 찾아야 된다며. 맞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와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가잖아?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3분의 m이니까 무조건 1보단 커. 그래서 이 뒤로 간다고. 그럼 이 빨간과 보라의 공통은 여기는 마이너스 3밖에 없고 여기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3 또는 1에서 3분의 3 플러스 m까지요. 이게 나온 거라고.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앞에서 구했던 요 범위와 요 범위를 합쳐야 되는 거잖아. 1 또는 2니까. 맞지? 그래서 그걸 여기다 그린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일단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메꿔주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1을 메꿔주잖아. 그리고 그 뒤로 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전체 범위는 이만큼인 거지. 그치?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서 정수가 6개가 나오도록 하세요. 이 말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부터 쭉 가면 2까지거든? 그러니까 결국 2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 3분의 3 플러스 m이라는 게 요 2와의 관계잖아 결국. 근데 얘가 막혀있기 때문에 3은 될 수 없다고. 맞지? 그래서 이 3분의 3 플러스 m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걸로 m의 범위가 나오니까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58분이거든? 11시 3분에 시작할게요.